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수 관련해서 당일 포인트예요. 당일 포인트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여하튼 그냥 지수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마 이제 차트 관점이겠죠. 지수 관련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리고 그 우선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포지션. 사실 당일 지수 지지 저항, 이거는 뭐 말씀드리다 보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보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지수 관련해서는 갭상승이냐 갭하락이냐. 우리나라는 저는 이게 더 조금 일단 우선시는 돼요. 갭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단은 뜨면은 웬만해선 밀릴 가능성이 높고, 갭하락을 좀 심하게 하면은 올라올 가능성. 지수에서 사실 당일 뭐 지지 저항 지켜주고 뭐 지지고 볶고 뭐 뒤에 올려주고, 이거는 그 뒤에 봐야 되는 포인트인데, 제일 우선은 당연히 아침에 갭이 얼마나 뜨냐, 얼마나 밀려서 시작하냐. 애매하면은 요거는 뭐 매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갭 상승도 크면 클수록 안 좋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크면 클수록 안 좋다. 물론 이제 가끔 예외로 지수 중에 아침에 2% 떴는데 막 1, 2% 뜨고서 거기서 버티다가 더 가는 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종가 막 4%, 막 5% 마감할 때 있어요. 당연히 1년 중에 보면은 그런 날 있죠. 이런 날 0.7% 뜨고서 1% 가까이 뜨고 3% 마감을 했네요. 아니면은 이런 날 뭐 1% 뜨고 3%까지 올라서 마감을 했, 3%까지 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류가 있긴 있지만 정말 극소수라는 거죠. 1년 평균 통계로 따졌을 때는 대체적으로 갭상승이 일단 나온다. 크면 클수록 보통은 밀려요. 1년 중에 갭상승 뭐 1%씩 하는 게 뭐 한 10번 있다고 칠게요. 뭐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10번 있다 치면은 거기서 갭상승해서 거기서 더 오르면서 마감을 할 때는 10번 중에 한 번, 두 번, 한 3번 이내고, 갭상승 1% 이상 하면은 일단 오전에 밀릴 확률은 10번 중에 7번 정도가 돼요. 물론 그것도 그 지수 일봉 자리마다 다르죠. 지금 이런 거는, 자, 이걸 보시면은 1%에서 1% 갭 뜨고서 3%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일봉 자리를 보세요. 딱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게 그 앞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갭 뜨고서 거기서 더 상승 마감.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케이스의 자리가 아니고서 대체적으로는 갭 상승은 크면 클수록 오전에 일단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갭 하락도 반대겠죠. 크면 클수록 좋다. 오전에 확 밀렸다 돌려줄 가능성 높아진다. 대신에 얘네들은 밀리든 돌리고 그 다음은 뭐 선물이라던가 시장 뭐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져요. 요거는 오전 좀 빠르게 확 빠르게 밀렸으면, 단기간에 밀렸으면 단기간에 돌려주는, 단기간에 갭이 떴으니까 단기간에 밀어주는 요 구간, 지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거는. 그리고 응용하기도 정말 편하죠. 관련해서 이거 지수 개파락에 따라서 그 시가 분산 베팅은 맛들이신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승률이 좋고 웬만한 기법이라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편리한 그런 매매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술이죠. 근데 이게 진짜 비싼 거예요. 알아두실 분은 알아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보시는 분들은 자기께 대가지고 만드는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가지고 그런 뭐 얘기가 있고, 지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봐야 되는 거, 지수에서 종목도 사실 똑같거든요. 차트 관점에서 지수 차트 관점 봐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세 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 시가, 근데 이거는 갭상승 갭하락, 제일 방금 계속 나열을 했던 그 부분이죠. 그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시가가 있으면은 시가, 고가, 저가 바로 나와야죠. 저가, 고가 플러스 어제 저점, 요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어제 시가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사실 뭐 지수상 일봉 길게 보면은 뭐 이런 포인트 뭐 1000포인트가 있고 뭐 950포인트 이런 라운드 피겨도 분명히 있거든요. 라운드 피겨는 뭐 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라운드 피겨 뭐 950에서 딱 지지를 해주긴 했죠. 이런 것도 분명히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요것도 좀 라운드 피겨 포인트? 이거는 근데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어차피 라운드 피겨 개념만 아시면 되니까 1000에서 지지해준다, 1000을 돌파해준다, 뭐 이런 거는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빼고 저가, 어제 저점, 이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고가. 기본적으로 지수에서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 저가든 어제 저점이든 오늘 고가든 어제 고가든, 저점, 저가, 저점이라고 모르겠네요. 이건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고가가 고점이고 저가가 저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식에서 봐야 되는 거는, 지수 볼 때는 돌파하냐 아니면은 깨고 내려가냐, 이거예요. 기본이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지지 저항. 자, 어제 저점을 만들어주고 갭이 떴죠. 그러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어제 저점을 지켜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여기서 뚜렷하게 버텨줬잖아요. 그리고 갭까지 떴어. 저점 대비 1%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란듯이 지켜주는 척 하지만,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켜주나? 근데 일단 건드렸을 때는 더 봐야 됩니다. 지수는 단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분 만에 이거 저점 깼다가 순식간에 더 밀어버리고, 아니면은 저점 지켜줬다고 여기서 1분 지켜줬다고 무조건 버텨주고 올라가는, 그게 아니에요. 요 주변에 근접을 했을 때부터 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저항도 똑같아요. 이런 저항이 있으면은 건드려주고 다시 올라오네? 지켜봐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거기에 올라타는지. 그러니까 오늘 얘도 요거 지금 고점이었죠? 저점이었죠? 지금 돌파 후에 지지 깔끔하게 해줬죠? 지지해주는 척 하지만 바로 그 3분 후에 깼죠? 이런 자리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지지해줄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안 지켜줬어요. 깼어요,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 구간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간은 오늘은 이 라운드 피겨 950원이 아니라 950포인트죠. 거기를 지지 포인트로 삼은 거고, 그게 아니라 차트가 요 부근에 뭐 한 2, 3일 내에 뭐 이런 곳에서 지지해줬던 그런 구간이 있으면은 그런 곳을 기준으로 지켜주는지, 다음 밑에 1차 지지를 깼기 때문에 2차 지지를 봐야죠. 근데 얘는 최근에 한 달, 2달 동안은 지지로 좀 볼만한 구간이 없어요. 비어있죠. 붕 떠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950원까지 밀렸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수는 결국 지지 저항, 그리고 지지해주고 지켜주냐, 아니면 깼냐, 깨면은 그 다음 지지해주는 거 봐야 되고, 거기 또 버텨주냐, 안 버텨줘? 그러면은 그 밑에 거 또 봐야죠. 900포인트라던가 차트상 그 전저점. 그리고 여기서 지수를 볼 때 항상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건 미국 선물이에요. 결국 제가 이 영상에서도 같이 언급을 한 게, 차트도 관점은 또 설명드렸지만 미국 선물도 나름 선방 중이다. 미국 선물이 괜찮았어요. 버텨주는 게. 미국 선물. 결국에는 제가 그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때 대체적으로 오전 9시, 10시 이 안팎에 11시, 길면 11시에요. 그 안팎에 우리나라 갭 시가에 따른 그 반등, 뭐 갭하락을 했으면 올라오고 갭 상승을 했으면 뭐 밀리고, 뭐 시황이 너무 안 좋으면 더 밀릴 수도 있죠. 갭하락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오전 중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결국에 지수는 기관 외국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지수는 기관 외국인이 만드는 거예요. 지수는 세력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지수는 기관 외국인이 주체로 만드는 부분이다. 플러스 외국인이 대부분은 주축.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기관보다 힘이 센 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싸우면 보통 외국인이 거의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제가 근 10년 이내에서 기억나는 게 기관 장세였던 2015년인가 16년? 그 바이오 막 그냥 연기금 들어오면 막 갔던 그때 시즌 빼고서는 대체적으로는 다 외국인이 이겼어요. 대체적으로 다. 외국인이 아직도 세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막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기관, 흔히들 개관이라고 하잖아요. 개관. 그리고 외국인은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막 이러는데 개관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외국인은 못 이겨요. 매일 져요. 일부러 지는 건지 아니면 눈치 보고서 뭐 얘네 팔아먹을 때 또 같이 팔아먹고 뭐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져요. 그래서 외국인이 대부분 주축이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보는 게 뭘까요?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 뭐 갖고 노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글로벌 증시고, 글로벌 증시의 중심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안 열려있기 때문에 선물을 보겠죠. 플러스로 중국도 어찌됐든 경제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뭐가 됐든 미국 다음 2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을 보는데 중국의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움직임이 과격할 때 증시 과격하게 움직일 때는 얘네 따라서 살짝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왜?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증시라는 게, 글로벌 증시라는 게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경제이기 때문에 어디 한국가만 딱 여기가 중심이야. 무조건. 중심이긴 하지만 얘네도 분명히 다른 국가의 증시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여기서 과격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뭐 급등일 수도 있고 급격하게 하락일 때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반영을 얘네도 선물도 그걸 또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미국 선물을 평상시엔 따라가고 중국이 장 열리면은 거기서 정말 얘네가 와 얘네 미쳤나? 막 5%씩 막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4% 5%. 그럴 때는 그 움직인 이유가 있겠죠.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 홍콩 헝다그룹 뭐 파산 뭐 얘기 나왔을 때 그런 걸로 중국 증시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우리나라 증시도 밀리는데 미국 증시 선물도 밀리고 있어요. 다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주축은 분명히 있지만 아무리 주축이어도 지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애가 이런 느낌이죠. 내가 몸통이야. 내가 뇌야. 내가 몸통이야. 사람으로 따졌을 때 뇌고 미국 선물이 뇌예요. 그리고 중국 증시가 양팔? 왼팔?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기본적으로 심장이랑 몸통이 튼튼하기 때문에 얘네를 추적을 하다가 왼팔이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좀 안 좋아졌어. 막 상처가 심해. 너덜너덜해. 그러면은 심장에도 좀 타격이 갈 수 있겠죠. 뭐 혈류가 그쪽을 통해서 막 피가 뭐 나가면은 뭐 심장이 좀 약해진다거나.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비유가 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느낌. 분명히 팔이 잘려도 살 수는 있어요. 몸통, 심장 멀쩡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타격을 입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도 영향이 가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증시라는 거는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분명히 주축이 있지만 다른 곳이 안 좋으면은 나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 발가락 정도? 그냥 뭐 어디가 아프든 우린 다 아파. 그냥 아프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잘려나가고 제일 아파요. 그런 건 좀 아쉽기는 한데 뭐 경제력 크기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분명히 베이스는 미국 선물을 중심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미국 선물 좋네. 야 오늘 좀 지수 올리자. 기관 A인들 막 매수 들어오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중국 증시 열리면은 얘네들 움직임도 살짝 참고를 한다는 점. 대신에 베이스는 선물이다. 미국. 왜? 세계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요걸 따라서 선물.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선물을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를 보고서 기관애인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어떻게 움직일지
따라가요. 대부분 추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선물이 좀 안 좋으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미리 파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미리 파는 것도. 뭐 백날 무조건 다 똑같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10중 8구니까 사실 확률 통계적으로는 봐야 되는 부분이죠. 선택지가. 그래서 오전 중 이후에 봐야 되는 건 선물을 참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차트 관점으로 넘어갔을 때, 자, 저점을 깼어요. 여기서 저점을 깼죠. 그 다음에 950포인트 라운드 피겨를 지지를 했네. 혹은 요 앞에 뭐가 지지할 곳이 있었다면 그 앞에 그런 곳을 지지해주는지 보고 일단은 버텨줘. 그러면은 지수가 돌려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100% 확정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어제 저점을 다시 올라왔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지지를 2번 해준 곳을 깼어요. 주식에서 항상 그 얘기 있잖아요. 초보 때 배우는 거. 지지해주는 곳을 깨면 거기가 저항이 된다. 저항하던 곳을 깨면 거기가 지지가 된다. 주식 초보 때 가장 많이 듣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줬다가 깼어요. 그러면 요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저항이 되겠죠. 근데 그 저항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선 또 생각이 바뀌어야죠. 저항을 다시 올라왔네? 얘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임을 그냥 지수상 1, 2분, 3분마다 깨고 반등하고 막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축으로 이제 시간 단위를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린 거 있죠. 지지를 누구는 그냥 진짜 툭 건드리고 버텨주는 걸 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시황, 그 증시 흐름,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깨더라도 심하게 거기서 더 안 깨고서 한 30분 30분 안에 좀 돌려준다? 1시간 안에 돌려준다? 이런 건 저는 지지로 본다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시장 분위기가 공포감이 가득하면은 지지 라인은 보통 일단 깨요. 반대로 시장이 너무 좋으면 지지까지 안 가고 위에서 버텨요. 저항도 똑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돌파 시장이야.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돌파합니다. 근데 시장이 좀 애매해. 평상시 그냥 일반장이야. 돌파를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애들. 그러니까 돌파로 따라잡았다가 그 지지했던 구간 깨니까, 저항이었던 구간 깨니까 손절 쳤는데 그 위에 보란듯이 올라가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이제 얘가 일단 올라탔네. 물론 이거를 봤을 때 임팩트는 있어요. 0.5% 밀리니까. 자, 여기서 한 번 더 만들어줬죠. 이제는 요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화끈하게 다시 미친 듯이 깨냐. 1차는 여기, 2차는 950. 950 여기 접근을 한다? 이거는 이제 또 비상사태예요. 요 저점을 다시 깨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요 구간에서 어제 강한 저항이 됐던 곳을 일단은 돌파를 건드렸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밀리고 요런 거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뭘까요, 저는? 관련해서 저 오늘 이거 딱 올렸을 때, 저 글을 올렸을 때, 오늘 좀 증시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미국 선물 1번. 미국 선물 좋았다라고 제가 아예 그 글에다가 써놨죠. 미국 선물 좋은 흐름. 이게 있었고, 1번이. 자, 두 번째로, 관련해서 이렇게 밀리고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게 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최근 장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세가 안 좋으면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그 공포감은 확실하게 안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순식간에 갭 뜨니까 순식간에 밀어버리는 것처럼 이 정도 변동성까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제 4%가 밀렸기 때문에. 그 공포감이 어제 있었는데 하루 만에 있는 사람은 없겠죠. 어제 4% 밀렸었는데 하루 만에? 내가 바보도 아니고 붕어야? 아니죠. 어제 있었던 거를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내 계좌들이 그렇게 공포에 물드는 걸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했지만 여기서 지지를 깔끔하게 더 해줬으면 더 좋았죠. 하지만 그래도 지지 저항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좀 깰 수는 있다. 대신에 1시간 안팎해서 올라오잖아요. 결국 한두 시간 안팎으로 11시 이때 최소한 여기서 뭐 손절을 칠 수는 있어요. 종목 보면서 아 이거 종목 봤다 지수 깨네 하고 손절 쳤을 수는 있지만 여기 다시 올라왔을 때 요때부터는 매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저항이었었고 강한 지지였었는데 깼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됐는데 돌파를 일단 해줬는데 요런 거 깨고 이거 보고서 뭐 여기서는 짧게 손절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수가 어제 4% 밀렸으니까 이 정도 공포감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대신에 여기 주변만 접근하지 마라. 이 생각이었고 미국 선물이 일단 좋았기 때문에 차트 관점이랑 그런 시장에서 어제 움직였던 공포감 그런 관점이랑 심리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다시 올라왔을 때부턴 이거는 이제 좋겠네. 미국 선물 관련해서 크게 안 밀리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볼 수 있는 관점은 사실 이거죠. 이 자리 그냥 관련해서 돌파하냐 마냐. 돌파하고 또 귀신처럼 시장이 좋으니까 귀신처럼 또 지지는 깔끔하게 해요. 이게 시장이 좋고 나쁘고의 그 움직임이거든요. 이때 지수랑 미국 선물이 좋으니까 보세요. 저항이었고 돌파 한 번에 하고서 시원하게 갔다가 지지 깔끔하게 해주고 안 깨져 시원하게. 왜? 시장이 좋으니까 버티고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시장 심리랑도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에서는 지수에서는 고점, 시가, 저점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지지 저항들 시장 분위기 엮어서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예요. 뭐 보합으로 시작하든 뭐 갭 뜨고서 했다가 밀렸다가 저점 만드는 척 하더니 이걸 또 깨요. 그래서 아 이제 또 지지해주나 돌리는 척 하더니 또 깨요. 이거 한 두세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날 안 좋게 보거든요. 그 특히 흔히들 말하는 계단형 하락. 종목에서도 안 좋게 말하는 거죠. 계단형 하락. 사람들이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뭐 입절을 하든 뭐 지지고 볶고 뭐 눌림을 노리든 할 텐데 계단인데 이게 반등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반등은 안 나왔는데 또 깨고 그래서 희망은 갖고 있어요. 요거. 그래서 아 이거 밀리네 하다가 좀 반등이 나오니까 또 희망 아 이거 조금만 더 올라줘라 하는데 안 오고 또 깨요. 계단형 하락. 사람 개인들한테 희망을 주면서 탈출할 기회는 안 주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심리 때문에 아 조금만 더 올라라. 근데 안 와. 조금만 더 올라라. 안 와. 안 오고서 나중에 정신 차렸더니 지수는 뭐 한 2, 3%, 4, 5% 밀려있고 종목들도 계단형 하락. 그래서 안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수도 똑같습니다. 계단형 하락이 안 좋고 상승도 계단형 상승이 좋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요 구간 이제 저점에서부터 고점 만들었죠. 돌파해줬죠. 그 다음에 그 부근 안 건드리고 돌파해주죠. 이 자리. 그 다음에 오전 고점 돌파하고 지지해주고 또 올라가죠. 하락할 때는 이거 반대 모습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수에 대해서 그냥 좀 요런 얘기들 그리고서 선물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분명히 지수에 대해서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때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100%라고는 못하지만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증시 이벤트가 있다면은 그런 거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만 밀려요. 뭐 막말로 왔다 북한이랑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만 밀려요. 미국이랑 중국 별로 신경도 안 쓸걸요? 쟤네들은 그냥 지들 갈 길 갈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별 이벤트도 있는데 미국은 만약에 미국 국가에서 증시 미국 그냥 자기네 나라 안에서 뭔가 증시를 흔들릴 정도의 이슈가 있다. 그럼 밀리겠죠 미국은. 근데 미국이 흔들릴 때는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다 반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힘없는 자의 서러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발가락, 손가락 이런 거기 때문에 몸통이랑 뭐 심장 이런 애들은 저희 신경도 안 써요. 팔 막 이런 애들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없어도 돼 우리나라. 쟤네들한테는 별로 밀리거나 우리가 아프다고 소리쳐도 쟤네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쟤네가 아프면은 우리 당장 와 너무 아파. 쟤네가 기침하면 우리는 거의 환자죠.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그런 얘기 드리고 싶었네요. 영상 항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